So do I, so do I, so do I. SD. 아, 여름이 됐는데 왜 이렇게 손이 시렵지? 기분 탓인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SD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안목과 가치관을 위해 기록을 남깁니다. 계속 봐주시는 분들, 또 새롭게 보시게 된 분들 감사드립니다. 원조 회차에 저는 안목을 전하면서 중고 컴퓨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깔면서 컴퓨터를 세팅하다 보니 하루 따위는 뚝딱 가버리네요. 그런 게 뭐가 오래 가겠냐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업자라서 나름대로 일을 해야 하잖아요. 당장 앱에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이전까지 해오던 홈페이지 관련해서 일거리를 정리하면서 영상 남기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도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뭔가 하지 않으면 수익이 아직 나지 않는 일만을 하면서는 영상을 남기는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겠죠. 현재도 처리하는 것들이 많아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 최근에도 직원을 뽑으려고 노력했는데 여기는 지방이라서 그런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네요. 면접을 보라고 했더니 코로나 사태 끝나면 오겠다고 하네요. 그 전까지 저는 아무도 뽑지 말라는 이상한 말도 들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손가락만 빨면서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나요? 그 사람들 말대로 하면 저는 앞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게 문제네요. 영세한 업자에게는 이런 것도 전부 고통이네요. 살 수가 없다. 지난 25일 이씨 할머니가 윤당 선인에게 제가 생각했던 내용의 말을 던졌죠. 엎드려 빌었다고 용서가 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것들이 터져 나온 거죠. 이 상황에서 단체들은 이제부터 두 가지 길로 가는데 어디로 갈까 지켜보는 것이 재미집니다. 할머니께 연대나 사회단체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나눠주고 잘한다는 코스프레냐, 윤당 선인에게 꼬리 자르게 하고 자신들에게 튈 불똥이 닿지 않도록 숨어들 것이냐인 거죠. 윤당 선인은 걸렸지만 자신들은 걸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나긴 코스프레의 끝으로 이미지 갈아타기 할 시간을 윤당 선인이 시간 벌어줄 수가 있는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는 딱히 할 것이 없어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저도 이에 맞춰 컴퓨터도 대충 하나 맞췄겠다. 어딘가에 게임 채널 하나 파고 갈아타 볼까 생각을 우리는 살면서 흔하게 차를 마시면서 불쑥 나도 커피숍이나 하나 할까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생각으로 지금 나라 안에는 무수한 커피 전문점들이 생겨났고 지금도 커피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애정으로 음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저 또한 커피를 좋아합니다.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한참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국내를 넘어서서 세계 커피들을 거의 다 한 번씩은 먹어봤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잘한 일이 미국에 사는 친척을 통해서 100% 코나 커피를 아버지께도 드시게 했던 기억인데 100% 코나 커피를 마셔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나 커피는 여러 커피에 섞어서 타죠. 나름대로 저는 이 하와이에서만 난다는 원두 100%의 깊이를 마셨을 때가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맞는 커피가 아닐까 생각했었죠. 드셔보신 적 있나요? 안 드셔봤으면 말을 마세요. 대부분은 커피가 콜롬비아산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종류를 먹다 보면 입만 고급이 되고 진짜 맛있는 것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은 거죠. 원조 회차인가에 제가 숙박에 관해서 말할 때 설탕을 맛본 개미 표현을 썼는데 꿀이 있다는 것이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설탕이 달다고 꿀맛과 비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설탕물과 꿀물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아실 것이고, 젊은 분들 꽤 괜찮은 일이 생기거나 나에게 큰 이득이 되는 일들에 꿀을 발라서 개꿀이라고 표현하니까 라는 표현을 쓰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저는 커피숍을 창업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그까이 거 대충 기계가 갈아주고 뽑아내는 커피,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한 잔씩 타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생각으로 커피숍 하나 내는 건 개꿀? 아닙니다. 개꿀 아니고요. 이런 생각으로부터 커피숍 사장님들이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2층 커피숍에서 카페로 쓰던 자리에 PC방을 내고 PC 카페라는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생겨난 거죠. 카페 자리에는 주방도 있었기 때문에 인스턴트 음식을 가볍게 조리해서 팔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먹거리까지 팔게 되었기 때문에 매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결국에는 미래에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이 전문성을 잃고 제가 일전 요식 사업에 관해서 말했던 부분처럼 정체성을 잃으면서 김밥을 먹으면 천국 간다는 곳이나 비슷한 체인점들이 잘 될 것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먹는 것은 기본에 한식이나 중식 혹은 양식이 있고 배달이 가능한 것으로 꼽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고 전문적이지 못하면 길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 유튜브만 살펴보셔도 다른 유명한 유튜버 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저 같은 유튜버에게 조언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채널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맥락이 닿는 거죠. 카페를 연다고 바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하셨던 치킨 사업보다 복잡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하셨던 치킨 사업보다 복잡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는 카페를 창업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번엔 커피입니다. 커피 전문점. 우리가 커피 전문점을 내려고 한다면 일단 어떤 커피 전문점이 되어야 할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커피 전문점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뭔가 내 가게 안에 특별한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온갖 브랜드 커피가 체인으로 판치고 있으며 사방에서 커피를 팔죠. 온갖 브랜드 커피가 체인으로 판치고 있으며 사방에서 커피를 팔죠. 심지어 우유에도 커피를 넣어서 팔고 술에도 커피를 넣는 칵테일이 있습니다. 시장이 넓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제드립 커피도 많고, 심지어 제가 마케팅 때문에 배웠던 분들 중에 드립 커피 만드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종이로 드립 세트를 개발해서 포장하고 전국으로 택배를 보내는 분도 있죠. 좀 갑갑하시나요? 이 시장은 극세사처럼 포화가 돼버렸는데 인테리어 당장에서 진행한다고 쉽게 진행될 사업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먼저 커피 전문점을 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매장의 위치를 보러 다니시겠죠. 주방용품 전문점이나 인테리어 업자에게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주방과 카운터를 만들게 하면서 우리는 수제드립 커피 메이커를 알아봐야 합니다. 거의 자동이지만 원두를 직접 넣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끼워주고 여러 가지 잔손이 가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제예요. 완전 자동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 바리스타 학교나 학원까지도 다니셨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예쁜 모양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손재주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맛을 가르쳐 주지는 못해요. 커피 맛은 나름대로 알아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모든 교육을 마치셨어도 자신이 알고 계시는 맛있는 커피의 기준이 고객들의 입맛과 다를 때 그 커피숍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더라도 한 달 가지 못하실 거고, 홍보를 열심히 하셔도 3달 가기 힘듭니다. 그나마 커피 전문점을 차렸다가 망하신 분들이 많아서 편의점보다 한 동네에 2.5배 차이라고 합니다. 이건 저도 커피숍을 하시던 사장님들께 들은 말이지만 작년 말 코로나19가 나라에 퍼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분 노하우 하나 더 전하자면 편의점에도 쉽게 달달한 맛있는 커피를 파는데, 아직까지 커피숍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은
4가지 정도 되는 특성 중에 하나가 그 가게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그 커피숍만의 인테리어 분위기라는 것이고요. 커피숍에만 있는 특이한 음료, 커피숍 안에만 있는 특이한 음료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서브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커피와 매칭이 되는 먹거리가 있기 때문일 수 있고요. 커피숍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주인이나 점원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른 매장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기도 한 것이죠. 정말 잘생긴 청년이나 아가씨가 있다면 굳이 커피숍이 아니라 다른 매장에 있다고 해도 통하는 것이고요. 먼저 말했던 PC 카페 같은 곳에서 느긋하게 휴식하면서 식사가 될 만한 먹거리가 있다면 다른 PC방보다 사람이 많은 거죠. 특별한 맛이 정말 괜찮은 커피가 있는 커피숍이면 다른 어느 것보다 망하지 않고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 가는 거고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특별함을 즐기기 위해서 이런 곳들을 다니시기도 합니다. 어떤 레드오션이라 해도 물고기는 살아가고 거기에 낚싯대를 들이대는 어부가 있는 거죠. 내가 너무 좋아해서 꼭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부딪혀서 해봐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커피 말고도 생과일 주스 전문점도 있고 여름철에 항상 대박이 나는 빙수 맛집도 있습니다만 심지어 호두과자 전문점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음식을 파는 곳들이 존재합니다. 잘 찾아보시면 특별한 보양식을 파는 곳도 있어요. 1988년도 올림픽을 할 때에 서울시 밖으로 몰려난 멍멍탕 파는 집들이 이슈가 된 적도 있었죠. 매경과협회에서 회식을 멍멍탕 집에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것인데, 사실 살아서도 너무 좋았고 죽어서도 내 몸으로 흡수돼서 나와 함께하니 진정한 애견이 아니냐고 회장님인지 회원인지 누군가 인터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시골에 가면 뱀탕이나 염소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 어떻게 먹냐고 하시지만 채식주의자분들이 보시기엔 소나 돼지를 먹는 것도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식하시는 분들은 채소 따위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를 수가 없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심한 경우에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은 염소나 양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힘이 날 수 있다면 즐겨 먹게 되는 것이고 그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아갑니다. 또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려면 무언가를 먹어야 하고 먹는 것은 우리에게 뗄 수 없는 낙이죠. 커피숍이 예전에는 다방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어느 지역을 가거나 아직도 다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도 먹는 것은 자꾸 발전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고집하시는 진짜 맛집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앱이 아직 모든 것을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택배를 보내는 커피 전문점도 있는데 왜 배달이 가능한 커피 전문점만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배달에도 격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장에서 만드는 수제드립 커피나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커피들은 먼 마켓이나 먼 션에도 검색하면 수도 없이 쏟아지는데 오늘도 커피 전문점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수많은 먹거리 사이에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합니다. 오늘 가치관은 전문이라는 음식점에서 전문적인 것들만 팔아야 할까요? 전문이라는 음식점에서 전문적인 것들만 팔아야 할까요? 라는 물음이 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순대국밥집에 가서 갈비탕이 나올 때 그것은 순대국밥 전문점일까요? 어떤 생각이시죠? 선택은 항상 보시는 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도 맛있는 것들 많이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차는 당연히 숙박업의 펜션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문제적 발언이 또 될 수 있지만 조심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록은 계속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아시죠?